이 팔찌, 저희 엄마가 차고 계신 거랑 똑같은데요. 면접장에서 들려온 낯선 지원자의 한마디에 한재민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죽었다고 들었던 아내와 딸, 그리고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그 남자, 재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녹슨 은팔찌에 반쪽이 맞춰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한재민 정형외과 의원. 개원한 지 30년이 넘은 이 병원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병원 로비는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대기실 의자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접수 창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2층 원장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재민, 올해 56살, 이 병원의 원장이자 척추와 관절 분야에서 이름난 의사였습니다. 흰 가운이 그의 몸에 단정하게 걸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의학 저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재민의 손목에 낡은 은팔찌 하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시계도 아니고 값비싼 장신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녹슨 은으로 만든 반쪽짜리 팔찌였습니다. 재민 자신도 왜 이 팔찌를 차고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것만 손목에 걸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덜 허전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녹슨 쇠조각이 자신의 빈 가슴을 채워주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울렸고 간호사가 작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오늘 간호사 면접 준비됐습니다. 지원자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재민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들여보내세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같은 건물 1층 대기실 구석진 의자에 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블라우스, 몇 번이고 다려 입어 광택이 사라진 바지. 주변의 다른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깔끔하고 세련된 차림인데 유독 그 여자만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아린, 올해 31살이었습니다. 하린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반대편에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린아, 면접장 잘 도착했니? 하린의 입가에 애써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큰 병원 아니에요. 그냥 동네 정형외과예요. 면접 잘 보고 가서 저녁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사실 한재민 정형외과는 작은 동네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정형외과였고 재민의 실력은 대학병원 교수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하린은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한재민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상하게 표정이 굳어지는 걸 하린은 알고 있었거든요. 알았다 알았어. 우리 딸 잘 될 거야. 엄마가 믿는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애써 밝게 들려왔습니다. 하린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도 딸 앞에선 한 번도 내색하지 않는 엄마, 폐결핵을 앓으면서도 청소 일을 마다하지 않는 엄마, 그런 엄마를 꼭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엄마 끊을게요. 사랑해요. 하린은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면접만 붙으면 엄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린은 속으로 간절히 빌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아리님 면접장으로 들어가 주세요.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린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다잡으며 면접장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장 안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정면에 길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 5명의 면접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할인을 훑어보았습니다. 할인은 침을 꿀꺽 삼키며 지정된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의 시선이 면접관 중앙에 앉은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 단정하게 정돈된 흰 가운, 흠잡을 데 없는 자세. 아, 저분이 이 병원의 원장이시구나. 할인은 속으로 감탄하며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민의 손목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할인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녹이 슬어 빛바랜 은색 반쪽짜리 팔찌, 흰 가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장신구. 할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폐결핵으로 기침하는 날이면 낡은 상자 깊은 곳에서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던 바로 그것. 낡은 헝겊에 소중히 쌓여있던 반쪽짜리 은팔찌. 엄마는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 팔찌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할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고 작은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저 팔찌. 옆에 앉은 면접관이 날카롭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할인은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할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민은 할인의 돌발 행동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지원자들은 참 별난 사람이 많군.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손에 든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첫 번째 면접관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할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준비해 온 대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재민은 할인의 대답을 들으며 서류를 훑었습니다. 학력도 평범하고 스펙도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하면 한참 초라한 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민의 시선이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모친과 단둘이 생활. 묘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압박 질문이 이어졌지만 할인은 당황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맑고 선한 눈빛, 거짓이라고는 모를 것 같은 순수한 표정. 재민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일까요? 저 지원자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지원자가 중얼거린 말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지원자들이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도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팔찌의 정체를 알아야 해. 엄마가 왜 저것과 똑같은 걸 가지고 계신 건지 알아야 해. 할인은 결심한 듯 몸을 돌렸습니다. 비서가 제지하려 했지만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면접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재민은 묘하게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들어 재민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팔찌 반쪽,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거랑 모양이 똑같아서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재민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반쪽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팔찌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반쪽이라면
나머지 반쪽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그걸 저 지원자의 엄마가 가지고 있다니 대체 무슨 의미인 거죠? 재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내와 아이는 사고로 죽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지원자는 뭐라고 한 거죠? 재민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창백해진 얼굴을 본 간호사장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펜처럼 그의 세계도 산산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펜이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눈앞에 할인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 역시 자신이 저지른 말실수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면접장에서 면접관에게, 그것도 원장에게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다니 불합격은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할인의 시선은 재민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 눈빛, 단순히 황당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깊이 흔들리는, 마치 숨겨둔 상처를 건드린 사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할인은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메모지와 펜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빠르게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집 주소, 그리고 자신의 연락처를 혹시나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할인이 메모지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할인은 면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지만 재민은 여전히 굳은 자세였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수군거리며 눈치를 살폈지만 재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30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또다시 뇌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아내와 아이는 사고로 죽었다는 말. 그 말을 듣고 재민은 며칠을 울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왜 우는지조차 몰랐지만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은 진짜였거든요.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삐뚤한 글씨로 적힌 주소, 경기도 외곽의 낯선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후 2시에 환자 예약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3시에는 수술이, 간호사장의 말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 취소해요. 네, 원장님. 오늘 일정이 전부 중요한, 다 취소하라니까요. 재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잘렸습니다. 간호사장이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혼자 갈 겁니다. 차키를 챙긴 재민은 성큼성큼 걸어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걸음만은 단호했습니다. 40분쯤 지났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좁은 골목길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점점 가팔라지고 도로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재민의 차는 좁은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주변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집들, 녹슨 철문, 군데군데 금간 담벼락, 이곳은 경기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달동네였습니다. 재민이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재민은 차를 세우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곳에는 허름한 쪽방 건물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 칠이 다 벗겨져 회색빛 시멘트가 드러난 벽, 녹이 잔뜩 쓴 철제 계단, 빨랫줄에 널린 빨래들. 재민은 한동안 차 안에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기에 진짜 내 아내가 살고 있는 걸까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재민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렸습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낡은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패에는 손으로 쓴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수진. 재민의 손이 문고리로 향했습니다. 떨렸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척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풍파로 깊게 팬 주름. 재민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물이 복도 바닥에 쏟아졌지만 수진은 그것을 주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에? 쉰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것 같은 목소리. 수진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알아. 진짜 나를 알고 있어.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수진은 뒷걸음질 쳤고 재민은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정말 비좁았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구석에 놓인 전기밥솥.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민은 목이 메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 면접 지원자 중에 당신 딸이 있었어요. 겨우 그 말을 뱉어냈습니다. 수진의 눈이 더 크게 떠졌습니다. 그 지원자가 이 팔찌를 알아봤어요. 재민은 소매를 걷어올려 손목에 은팔찌를 보였습니다. 녹슨 반쪽짜리 팔찌가 형광등 빛에 둔탁하게 빛났습니다. 엄마가 가진 거랑 똑같다고 그러더군요. 수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깊은 슬픔 같은 것.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더니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옷장으로 갔습니다. 재민은 당황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뭐지? 도망가는 건가? 하지만 잠시 후 수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헝겊에 소중히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헝겊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팔찌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의 것과 똑같이 녹슬고 빛바랜 반쪽짜리 팔찌. 재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찌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민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목에서 팔찌를 풀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딸각, 두 개의 반쪽이 맞닿는 순간 경쾌한 소리와 함께 완벽한 원형이 완성되었습니다. 빈틈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두 조각. 30년 동안 따로 떨어져 있던 두 반쪽이 마침내 하나가 된 겁니다. 재민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왜 맞죠?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전혀 기억 안 나요. 얼굴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팔찌가 왜 딱 맞는 거예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재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민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사고, 기억상실, 죽었다던 아내와 아이, 그리고 눈앞에 살아있는 여자와 오늘 면접장에서 만난 지원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려는 순간 끔찍한 가능성이 재민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내가 재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설마 내가 당신과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정한 남자였어요. 자신이 가족을 버린 나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재민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릴 버린 적 없어요. 그 한마디에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너무나 간절하게 들렸거든요. 수지는 작은 침대 끝에 앉으며 재민에게도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재민은 멍한 표정으로 침대 반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바닥 한가운데 놓인 두 개의 팔찌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33년쯤 됐을 겁니다.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정형외과 의사였고 저는 병원 간호조무사였어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런데 당신이 먼저 다가왔어요. 병원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저한테 말을 걸더군요. 연애는 비밀이었습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랑 사귄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 날 테니까요. 그렇게 1년쯤 만나다가 제가 임신을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기뻐했어요. 결혼하자고, 아이 낳고 같이 살자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병원을 그만두고 독립해서 개원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개원 직전 큰 수술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재벌가 회장님이었어요. 척추 수술 성공하면 개원 자금을 크게 받을 수 있는. 하지만 수술 중에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실수가 생겼어요. 작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는 하반신을 못 쓰게 됐어요. 거액의 소송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무너졌어요. 개원은 물 건너갔고 의사 면허도 박탈당할 위기였죠. 그때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동훈이 나타났어요. 당신의 동기였죠. 그가 제안했습니다. 자기가 사고를 은폐해주겠다고, 환자 가족을 설득하고 소송을 무마시켜주겠다고. 대신 수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대신 뭔데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신 당신 아내와 아이를 없애라고 했어요. 수진의 말에 재민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와 뱃속의 아기가 당신의 약점이 된다고. 개원하고 성공하려면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당신은 거절했어요. 수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아내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소리쳤죠. 그래서 최동훈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우리 집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할인이를. 사내들이 아기를 빼앗으려 했고 저는 미친 듯이 저항했습니다. 당신도 달려왔지만 사내들에게 제압당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소리쳤어요. 여보 도망쳐. 할인이 데리고 빨리 도망쳐. 저는 아기를 안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앞이 안 보였어요. 그냥 무작정 뛰었습니다. 할인이만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며칠을 숨어 지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뉴스에서 당신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3년치 기억을 잃었다고, 저와 할인이에 대한 기억이 전부 사라졌다고. 재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머리 뒤쪽을 만졌습니다. 30년 전 사고의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재민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당신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최동훈한테 들켰습니다. 그가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당신은 지난 3년의 기억을 전부 잃었다고. 나랑 할인이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졌다고.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수진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할인이까지 죽이겠다고 그때 제품에 안긴 아기를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주겠다고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그래서 숨었어요. 수진이 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죽은 듯이 숨어 살았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가 나타나서 뭐 하겠어요. 아이만 지키면 됐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재민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이 오히려 메말라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말이잖아요. 재민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동우는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 병원 부원장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옆에서 병원 경영해 왔어요. 재민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극심한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그 사람 옆에서 일했다는 겁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병원 원장실에 앉아 할인의 이력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면접 때 찍은 사진 속에서 할인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약 수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지원자가 바로 내 딸입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내 아이, 재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 곁에 두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재민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간호사장님, 저번 면접 지원자 오아린 씨 합격 통보해 주세요. 네, 원장님. 그런데 그 지원자는 점수가 좀 제가 직접 뽑은 사람입니다. 이해 제기하지 말아요.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인이 출근 첫날을 맞았습니다. 새 간호사복을 입은 할인은 긴장한 얼굴로 병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선배 간호사가 다가와 병원 이곳저곳을 안내했습니다. 응급실 배치됐어요. 초보자라 힘들 텐데 열심히 해봐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성실하게 선배를 따라다녔습니다. 재민은 2층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재민은 수진의 쪽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재민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폐결핵 치료비예요. 제가 아는 호흡기내과 교수한테 예약 잡아뒀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가세요.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침 소리 들었어요. 많이 아프시잖아요. 제발 치료 좀 받으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반찬이에요. 제가 아침에 마트에서 사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티셨잖아요. 이제 제가 있으니까 기대세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재민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김밥과 음료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옥상 벤치에 앉아 도시락 포장을 뜯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수진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 받으러 왔다가 할인이한테 들었어요. 원장님이 점심을 혼자 드신다고. 그래서 도시락 싸왔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투박한 플라스틱 통이었지만 안에는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재민은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재민이 벤치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계란말이 하나, 김치볶음 한 젓가락,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재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 먹어봅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려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것 같은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재민과 수진은 가끔 옥상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고 도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할인도 가끔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은 옥상 벤치에 나란히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동훈이었습니다. 병원 부원장실에 앉아있던 최동훈은 창밖으로 옥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민과 수진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최동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재민 원장이 요즘 이상해. 갑자기 일정 취소하고 어디 가고 스펙도 안 되는 간호사 특채하고. 최동훈은 책상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하나 미행 좀 부탁합니다. 최동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재민 원장. 동선 파악해 주세요. 누구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를 끄는 최동훈은 다섯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옥상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최동훈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30년 전 일인데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하리는 평소처럼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약품을 체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배 간호사들도 할인의 성실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네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직원 긴급회의. 지금 당장 2층 회의실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직원들이 할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신입 간호사 아니야. 무슨 일 있나 봐. 할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민이 앞쪽 테이블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최동훈이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모두 모였습니까? 최동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심각한 절도 사건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어제 저녁 약품 재고 조사를 하던 중 마약류 진통제 10앰플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동훈이 할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오할인 간호사의 개인 락커를 점검한 결과 최동훈이 투명한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약 앰플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할인 간호사 락커에서 발견됐습니다. 할인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모릅니다.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훔쳐요. 저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변명입니까? 최동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약류 절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처분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신입이 마약을 훔쳤다니 어쩐지 특채로 들어오더라. 잠깐 재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르고 나왔습니다. 징계는 보류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판단을 미루겠습니다. 최동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원장님 장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왜 보리를? 내가 원장입니다. 재민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징계는 내가 결정합니다. 이해 없으시죠? 최동훈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리는 라커룸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제 라커에 그런 게 있는 거지? 누가 넣은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그날 저녁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린이와 같은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습니다. 수진 씨, 저 하린이 동료인데요. 하린이가 지금 큰일 났어요. 마약 절도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요. 수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린이가. 네, 지금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경찰 조사까지 들어온다는데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쪽방 문을 박차고 나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폐결핵으로 약해진 몸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달렸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제발 빨리, 제발 빨리. 1시간 뒤 수진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수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원장님, 수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한재민 원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함부로 들어가시면. 수진은 대답도 듣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뒤따라오며 말렸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 복도를 달렸습니다. 회의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재민도 놀란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 앞에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저게 누구야?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진은 회의실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민이 서 있는 테이블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재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우리 하린이 믿어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제가 가난하게는 키웠어도 남의 것 탐내라고 안 가르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제 딸은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수진의 등이 흐느끼며 떨렸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여자가 30년 동안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정직하게 키웠습니다. 그런 딸이 지금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 여자 누구예요? 최동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경비 불러서 내보내세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재민은 최동훈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 만에 처음 보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재민이 선언했습니다. 오아린 간호사 징계는 전면 보류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들 나가주십시오.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최동훈도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재민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재민은 손수건을 꺼내 수진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괜찮아요. 할인이 믿어요. 당신이 키운 딸이잖아요. 수진은 재민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최동우는 부원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고용한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이었습니다. 재민이 쪽방촌을 찾아가는 사진, 수진과 마주 앉아 있는 사진, 세 사람이 병원 옥상에서 웃고 있는 사진, 최동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역시 저 여자였어. 오수진 3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는데 최동훈은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어. 한재민이 기억을 되찾으면 끝이야.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다고. 책상 서랍을 열어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추적 불가능한 전화기였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린 뒤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나야. 일 하나 맡기려고. 최동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처리해야 돼. 깔끔하게. 타겟은 전화 너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한재민. 최동훈이 대답했습니다. 한재민 정형외과 원장 사고사로 위장해. 그리고 그 꽃뱀 모녀가 스토킹하다 저지른 짓으로 꾸며. 알았어. 입금 확인되면 움직이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동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한재민. 최동훈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남아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CCTV를 분석한 결과 할인의 락커에 누군가 몰래 접근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할인은 결백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재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동훈의 짓이라는 것을.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민은 야간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텅 빈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민은 피곤한 얼굴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딩동, 지하 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민은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주차장은 고요했습니다. 재민의 구두 소리만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 보였습니다. 20m쯤 앞에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재민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 후드티를 뒤집어 쓴 사내가 어둠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재민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내의 손에 뭔가 번쩍이는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재민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내가 달려들었습니다. 재민은 피하려 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다리를 마비시켰습니다. 이대로 당하는구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할인이 어디선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참이었던 겁니다. 할인은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할인이 재민과 괴한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요. 할인의 외침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할인의 몸이 재민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재민이 황급히 할인을 받아 안았습니다. 할인이 복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인의 옷이 빠르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뜨겁고 축축한 느낌이 재민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할인의 손가락 사이로 붉은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괴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계단 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그것을 쫓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품 안에 쓰러진 할인만 보였습니다. 할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재민의 손이 할인의 옷을 통해 따뜻한 액체를 느꼈습니다.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찌릿, 뇌를 관통하는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30년 동안 굳게 잠겨있던 문이 산산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환영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비오는 달동네, 젊은 수진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젊은 재민이 달려갔습니다. 여보 도망쳐, 할인이 데리고 빨리 도망쳐. 수진이 아기를 꼭 껴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하얀 산부인과 병실, 간호사가 포대기에 싼 아기를 재민에게 건넸습니다. 딸입니다. 축하드려요. 재민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할인이, 아빠가 지켜줄게. 결혼식,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은팔찌를 나눠 끼웠습니다. 하나를 둘로 나눠서 평생 함께하자고. 수진이 웃었습니다. 재민도 웃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사랑에 빠졌던 순간, 아이가 태어나던 밤, 행복했던 시간들, 거디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날, 재민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초점을 찾으려는 듯 눈동자가 좌우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쓰러진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숨보다 사랑했고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내 딸이었습니다. 할이나 재민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한재민 정형외과 원장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을 잃을 공포에 질린 아빠만이 존재했습니다. 할이나 아빠야, 아빠가 여기 있어. 재민이 할인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할인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자신의 체온으로 딸을 데우려는 듯 미친 듯이 할인을 안았습니다. 눈 떠, 제발 눈 좀 떠봐. 아빠야, 아빠가 여기 있어. 할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가 재민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할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새어나가듯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다친 순간까지도 할인은 재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끝까지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재민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인의 창백한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인아 말하지 마, 힘 빼지 마. 재민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하주차장에 다친 사람 있어요. 빨리요. 빨리 와주세요. 한재민 정형외과 지하 2층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재민은 할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30년을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꼭 껴안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재민은 할인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재민도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밤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재민은 할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벗겨. 할인아, 아빠 여기 있어. 절대 혼자 안 보낸.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괴한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괴한이 체포됐습니다. 도망치다 주택가 골목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괴한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최동훈이 시켰어요. 돈 받고 한 거예요. 통장 입금 내역 확인해 보세요. 경찰은 즉시 최동훈의 신상을 조회했습니다. 한재민 정형외과 부원장, 그리고 30년 전 기록까지 파헤쳤습니다. 하리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재민도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사가 재민을 막았습니다. 원장님은 안 됩니다. 가족이 직접 집도할 수 없어요. 재민은 떨리는 다리로 수술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실 위로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그 두 글자가 재민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수진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복도에서 재민을 발견했습니다. 재민의 옷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재민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수진이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은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할인이도 전부 기억났어요. 30년 전 일이 전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기억이.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바닥에 나란히 앉아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집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재민과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희가 부모입니다.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재민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다만 손상이 컸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일주일 정도는 중환자실에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민과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재민과 수진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양쪽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재민이, 다른 쪽에는 수진이. 두 사람 다 하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눈을 뜨자 재민이 번쩍 일어났습니다. 하린아, 정신 들어.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알아보겠어. 하린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은 말을 곱씹었습니다. 엄마요. 하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하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하린아, 원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아빠야. 기억 다 돌아왔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거. 이제 다 기억나.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도 다른 쪽에서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야, 하린아. 아빠가 다 기억하셨어. 30년 전 일을. 전부.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어들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수만 번 불렀던 그 이름,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본 적 없는 그 호칭. 하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나오자 재민이 와락 하린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아빠 여기 있어. 이제 아무 데도 안 가. 수진도 함께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 침대 위에서 서로를 부서져라 껴안고 한참 동안 통곡했습니다. 30년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최동훈을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살인교사, 의료사고, 은폐, 사문서 위조,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30년 전 병원 기록까지 전부 찾아냈습니다. 최동훈은 유치장에서 재민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거절했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법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재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동훈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재민과 수진이 함께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리나 우리 집으로 가자 재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의 집은 넓은 주택이었습니다. 하린과 수진은 처음 보는 집이었습니다. 거실이 넓고 방도 여러 개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재민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재민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린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재민에게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오늘 수술 몇 개예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3개. 일찍 끝나면 저녁에 외식하자 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아빠 하린도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재민이 운전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재민과 하리는 함께 내렸습니다. 수지는 오늘 외래 진료 예약이 있었습니다. 폐결핵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됐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잠시 헤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민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과 하린이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다가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수진의 손목에는 새 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낡은 반쪽 팔찌는 집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민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 수진과 하린도 재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옥상 정원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하늘하늘 날렸습니다. 세 사람 주위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재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억은 폭풍 속에 흩어졌었지만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찾았잖아요. 서로를.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헤어져요. 하린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재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돌아온 나의 가족, 나의 전부, 30년의 이별과 아픔을 넘어 그들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밖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작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